안녕하세요. 정신병동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는 꾸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한 묵상이 여러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는 행복하신가요?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지,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싸움과 또 실망으로 위태위태하신지요? 아니면 서로 싸우지는 않는데 별다른 대화도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좀 공허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랑과는 별개로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관계는 이 세상 그 자체와도 같다. 인간의 삶은 관계라는 구조 안에서 일어나요. 관계는 환경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그 관계라는 촘촘한 네트워킹 사이에서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천륜이라고도 하는, 내가 선택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 최초의 관계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환경은 한 사람의 그 평생을 좌우하는 너무나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이때 생긴 세상에 대한 인식, 또 나에 대한 인식이 평생 각인이 돼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 나가게 되거든요. 특히 아이한테는 부모가 이 세계라고 인식이 되어져요.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이 세상 그 자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 차가운 말투, 이런 거는 아이에게 이 세상은 늘 예측하지 못한 전쟁터이고 나한테 안전하지 않다라고 인식이 되죠. 그리고 이때 생긴 인식이 내 무의식에 각인이 되면서 성인이 돼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사람들과 친화적이거나 연결되려고 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불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대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2.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모님에게 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성장기를 보낸 아이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족한 자기 모습을 마주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학습 같은 그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혹은 성공과 인정에 완전히 목을 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작은 실수나 실패에도 감정이 이렇게 조절이 어려워지는 등 끊임없이 대인관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의 어떤 미세한 표정 변화, 또 작은 불친절에도 나를 무시한다, 나를 미워한다, 나를 공격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더 자주 혹은 더 강한 분노를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려워하게 되거나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교류하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고립이 되게 되겠죠. 3. 사랑을 하지 못할 때 인생은 불행해진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되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나 자신을 잘 알고 돌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유년기에 각인된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은 불안과 분노와 자기의심으로 이어지고요. 이거는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립이 되고 공허해지고 또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4. 부모의 상처는 내 아이에게 대물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자란 아이가 부모가 되면 자기가 경험한 그 가족의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게 돼요. 부모에게 비난받은 아이는요, 자기도 커서 비난하는 부모가 되고, 또 그 자녀가 커서 반복이 되면서 불행은 대물림이 됩니다. 좋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5.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내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세상과 나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돼요. 상처들로 인해서 그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내 모습 말고요, 다 치유가 되고 건강해진 나를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잠재력을 알아차려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정의한 문제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재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아무도 몰라봐주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세상이 아니고 나를 지켜봐주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이 세상을 인식하고,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한 발씩 앞으로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둡고 아픈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지내왔던 세상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더 이상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되고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노나 우울, 고립이 아니고 믿음, 연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 대물림된 상처를 끊어내고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 이 대물림된 상처를 끊어낼 때 내 아이의 숨겨진 빛과 잠재력을 완전히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남편, 아내에 대한 사랑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나부터 변화될 때 가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이 가족의 메커니즘을 알고 치유에 먼저 접근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려요.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내면부터 치유하고 또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가족에게 영향을 줬거나 받은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회복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